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지금 이제 9월도 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후덥지근하게 상당히 덥습니다. 땀이 막 작업을 하다가 보면 땀이 줄줄줄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밤에도 덥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아직도 에바클리닝 주문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산, 경남 전 지역에 출장을 가서 그 에어컨 냄새 나는 차 안에 에어컨 청소하는 거죠. 차량 에어컨 그런 에바클리닝을 7년차 지금 이제 해오고 있고 한 2000여 대를 해왔어요. 부산, 경남 전 지역에 출장을 가서 계속 이제 긴 시간 동안 에바클리닝을 해오다 보니까 한 2년 전서부터 뭔가 유형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2년 전서부터 다른 데서 에바클리닝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에바클리닝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문의를 해오는 그런 분들이 자꾸 폭증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또 생겨나냐면 다른 업체에서 에바클리닝을 하고 AS까지 받았는데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의 문의도 자꾸 늘어나고 올해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에어컨 송풍구에서 냄새 나니까 뭐 에바클리닝 잘하는데 하면은 뭐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잘 못하는데 하면은 뭐 해결을 못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에어컨 냄새의 현실은 어떠냐면 송풍구에서 냄새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은 그 원인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대부분 에어컨 안에서 뭔가 이물질이 끼고 썩고 곰팡이도 피고 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만은 이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들도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다 해결할 수 있는 100%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예전에 차 안에 연막 피우는 방식보다는 이제 에어컨 안에다가 에바클리너 약품을 주입시키는 그 방식이 더 이제 냄새 제거 성공률이 좀 더 높고, 또 그 방법보다는 안에 이제 부품을 일부 탈거하고 내시경 카메라하고 세척기를 집어넣어서 에바에 핀 곰팡이나 이물질을 직접 씻어내는 이런 그 방식이 에바클리닝이 더 냄새 제거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것 뿐이지, 에바클리닝 즉 에바에 핀 곰팡이나 이물질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씻어내거나 뭐 에바 클리닝이 아니고 에바를 색으로 바꿔버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에바 클리닝이라는 게 AS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거죠. 다른 방식보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냄새 제거 성공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워낙 그 작업이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경력자와 고경력자 간의 어떤 냄새 제거 성공률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 뿐이지, 아무리 고경력자라 해도 에바클리닝 해서 냄새를 모든 에어컨 냄새를 다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S를 보장한다 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100대도 채 안 해본 초보업자들이거나 아니면 일이 없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주문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딴 데는 AS 보장한다는 데가 거의 없는데 자기는 AS 보장한다 그러면은 혹해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지, 고경력자라든지 고기량자나 일이 많은 업자는 절대로 AS를 보장한다라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AS 해주겠다 그러는 데서 했는데 작업해서 해결 안 돼가지고 AS까지 받았는데 냄새가 해결 안 된다고 전화가 오는 그런 차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그런 차들을 자꾸 많이 겪다 보니까 대부분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제대로 못 씻었어. 대충 개판으로 씻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과 실력이 안 돼서 못 씻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보면은 이제 뗏물이 참 많이, 생각보다는 제대로 씻었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뗏물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냄새는 지독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뗏물이 색상이 식별이 잘 안 되는 생수에 가까운 그런 뗏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썩었을 때 냄새 나는 성분이 꼭 시커먼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핑크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뭐 무색에 가까운 그런 뗏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뗏물 색상하고 냄새하고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뗏물만 보고는 잘 씻었다 못 씻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상당수는 가서 씻어보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씻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진한 뗏물이 나오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세척을 해보면 쉽게 씻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쉽게 씻을 수 없는, 아주 고기량자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차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업자는 이 안에 씻기 어려운 이 부분은 못 씻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씻어보면 역시나 안에 씻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씻었을 때 하고 씻기 쉬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씻었을 때 하고 그 나오는 뗏물의 색상이 팍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데서 해결 안 되고 뭐 AS 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차들을 제가 작업을 했을 때 다는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상당수는 해결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작업했던 수입차 중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입차인데 아주 희귀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돈을 이제 뭐 얼마씩 주고 이제 2번을 했다. 그래도 냄새가 뭐 얼마 안 가서 또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나니까 한 3일 동안은 이제 약품 냄새가 좀 났는데 그 업자가 이제 그 당분간은 약품 냄새가 조금 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약품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또 그 에어컨 냄새가 자꾸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 이내에 냄새가 또 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안에 거의 제대로 못 씻은 사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라고 해서 냄새 다 없애는 건 아니지만은 냄새 제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00대 정도 작업을 했을 때 평균 한 97대 정도는 해결을 하지만은 또 해결 안 되는 경우도 한 3대 정도씩, 한 3% 정도는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데서 작업을 했는데 해결 안 되는 차들 한 5대 정도를 제가 했을 때 평균 한 4대 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딴 데서 안 되는 차들만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그거 다 해결한다 그러면 저는 신이죠. 대박 나겠죠.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한 해결될 확률이 한 80%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주문을 받았는데 약속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차주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기존에 했던 그 업체에서 자기가 그 뭔가 한 번 더 손봐주겠다. 그래 해도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한번 해보시든지 하더라도 자기가 한 번 더 손봐주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의 약속은 좀 보류를 하고 이제 기존의 업체에서 뭔가 해주겠다 하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이제 안 되면은 저한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난감해졌죠. 이제 예약을 받아놨고 시간을 비워놨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저도 출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보류를 시켜버리거나 이제 취소가 되거나 하면은 저는 그냥 시간이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해도 그 고객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고객님도 이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한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제가 그 고객님 입장이었어도 거기서 한 번 더 한 번 어떻게 손봐주겠다 하니까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저한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닥쳐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해가 오니까 그 대신에 저는 속으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수도 없이 그런 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저도 제가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본다 해도 해결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딴 데서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저는 해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 뭐 우연히 뭐 재수 좋게 해결된 게 아니고 또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고객님이 그쪽에 가서 한 번 더 손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저한테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이제 저한테는 또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게 뭐 설득을 시킬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 웬만한 그런 고기량자들한테 해서도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해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또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또 뭔가 특별한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피해 볼까 봐서 고객님이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던 거예요. 저는 작업하러 가면 이제 웬만하면 시간이 그렇게 뭐 바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작업하는 거 다 보시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 보시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업을 하는 거에 한 70% 정도는 차주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요. 이제 바빠서 못 보시거나 일하는 중이거나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한 70% 정도는 이제 작업하는 걸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업하러 갔는데 그분도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꼬시고 설득시켰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꼬시고 설득시키고 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혹시나 나중에 냄새 안 없어지더라도 저한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은, 이제 그 에바클링 한번 제가 받는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고객님에 따라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은 그 고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거를 제가 수습시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툭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업하는 걸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제가 고객님께 돈을 받고 고객님 차 어딘가를 청소를 하는데 꼼꼼하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는 데서 제가 작업을 하면 저도 그만큼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고객님도 차후에 의혹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제 부품을 탈거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그 모델이 아주 이제 희귀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주 그 부품 탈거가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능숙하게 이제 술술술술 그 필터 착착 이제 풀어내는 걸 보시니까 조금 이제 호감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블로우 모터도 이제 탈거할 수 있는 차인데 아주 복잡해요. 그 구조가 까다롭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차주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 피스가 막 구석에 콕 처박혀 있어서 공구도 잘 안 들어가고 뭐 복잡한데도 그 능숙하게 이제 단계 레고 그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착착착착 어설프지 않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제 저를 그 이야기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우 모터를 탁 이제 내려서 봤더니 두 번이나 에바 클리닝을 딴 데서 했다 그랬는데, 이 블로우 모터 팬이 세척이 안 돼 있어요. 꽤 오랫동안 찌던 때가 그대로 찌들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 차는 블로우 모터를 탈거를 안 해도 에바 클리닝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차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우 모터를 탈거해갖고 팬을 깨끗하게 세척해도 냄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그걸 세척을 하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업자들이 에바 클리닝 할 때 그 블로우 모터 탈거가 가능한 모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탈거를 해서 이제 세척을 해주는데, 극소수 일부 그 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받고 이제 세척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블로우 모터 세척을 안 하는 그런 업체도 극소수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부분은 이제 탈거를 해서 그렇게 세척을 하는데, 이제 블로우 모터가 탈거 안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뭐 엔진룸에 블로우 모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센터페시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은, 이런 경우는 블로우 모터 탈거를 하지 않지만은, 블로우 모터 탈거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탈거를 해서 세척을 합니다. 근데 블로우 모터 팬이 세척이 안 돼 있는 걸 이제 그 고객님이 확인하신 거죠. 두 번이나 다른 데서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저한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시고, 내시경 카메라를 그 안에 에어컨 안에 탁 투입을 시키고 모니터로 이제 내부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통로부터 시작해서 안에 전체적으로 그 어떤 약품을 뿌리고 나면 그 얼룩이 남거든요. 그 약품 얼룩이 꽉 그냥 얼룩이 져 있는 거죠,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주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했던 업자가 이제 약품을 계속 쌓아놓고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받아내고 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약품 냄새가 좀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조합해서 봤을 때, 그 업자가 보통 에바클링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에 그 약품을 싹 도포를 해놔놓고 한 5분 10분 정도 불려가지고 물을 고압으로 쏴서 깨끗이 계속 반복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씻어내고, 약품도 헹궈내고 뗏물이나 오물도 불어있는 그런 곰팡이나 이물질도 씻어내고 헹궈내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극소수 일부 그 업자들은 약품만으로 계속 세척을 해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품 조금 쌓아놓고 불렸다가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는 약품만 가지고 계속 뭐 세척을 해버리면 더 효과가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품 값은 그렇게 뭐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업자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전체적으로 약품 얼룩이 꽉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약품만 가지고 세척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룩이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그거를 또 고객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는 에어컨 안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었을 때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부에 한 3분의 2 정도는 공간이 넓어가지고 쉽게 세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너무 그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안에 세척 장비를 투입시키기 어려운, 정말 이제 고경력자, 고기량자가 아니고서는 세척 장비를 안에 투입시킬 수 없는 그런, 씻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씻어야 되는데 한 3분의 2도 이제 저기량자들은 채 못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저 안쪽에 협소한 저 3분의 1 정도 되는 저 구간은 그 업자들이 세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없애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 그걸 또 모니터를 보면서 또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세척을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냐면 안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씻기 어려운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척하기 쉬운 그 부분만을 또 집중적으로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낸 뗏물을 딱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척하기 어려운 그 안쪽 좁은 협소한 공간에 씻어낸 뗏물 색상하고 그 씻기 쉬운 그런 부분에 씻은 그 뗏물 색상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뗏물 색상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시커먼 뗏물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노란색 뗏물이 나왔어요.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점차는 완별입니다. 노란색 뗏물이 나오는데 이제 협소한 공간에 거기에 세척을 할 때는 막 냄새도 지독하게 고압으로 쏘니까 그 냄새가 밀려나오는 거죠. 냄새도 나고 이제 노란색 뗏물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씻기 쉬운 그 구간에 씻었을 때는 이제 약간 노란빛 정도,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척은 했는 건데 그 약간 노란빛 뗏물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세척할 때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어요. 예, 그 차이를 이제 또 고객님이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작업을 했는데 냄새 해결되지 않았다. 꽤 유명한 유명한 업체에서 했는데 그랬다. 그 다음에 또 AS까지 받아도 해결 안 된다. 근데 저한테 하면 해결될 수 있느냐. 막 의구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지는 이런 성향의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대하지 않아요. 그냥 딴 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보장을 못 하니까요. 근데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따지니까 뭐 AS 해주냐고 물어보고 뭐 AS 안 됩니다 그러면 성질 부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성질 부리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왜 AS를 못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했던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며칠 동안은 또 안 나다가 나중에 또 날 가능성도 조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해결됐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차가 기존의 업자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안 나던 냄새가 났던 건 아니거든요. 원래 냄새가 났던 차예요. 근데 출고된 지 한 1년도 채 안 된 또 신차였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에바클리닝 해도 또 재발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왜 재발하는지는 저는 또 알고 있어요. 또 해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였는데 어쨌든 차주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 그 업자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안 나던 냄새가 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냄새 나는 원인은 이제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이나 에바클리닝 해도 해결이 안 됐던 원인은 이제 제대로 못 씻어서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일단은 확인된 상태고, 그러면 냄새가 나는 원인을 일단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안 나게 예방하는 방법도 아주 뭐 예방하는 방법들은 천차만별인데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면 다 까먹어버리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두 가지를 항상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또 날 경우에 또 플랜 B로 그렇게 뭐 비용을 들이거나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플랜 B도 제가 또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냄새 제거 성공률이 한 97%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냄새가 또 재발하는 그 비율이 훅 줄었어요. 거의 한 98% 정도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에바클리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차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참 안타까운 걸 참 많이 겪어요. 가격만 물어보고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잘 못하는 업자한테 맡기면은 뭐 냄새가 좀 적게 줄어들고, 잘하는 데 맡기면 냄새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에어컨 냄새는 에바클리닝을 했을 때 나면은 그냥 그대로 또 나요. 얼마 안 가서. 근데 안 나면은 그냥 아예 안 나요. 그런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뭐 어떤 데는 몇만 원밖에 안 하고 어떤 데는 뭐 50만 원, 100만 원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제 잘하는 데를 그렇게 찾아서 맡기는 게 그게 맞습니다. 에바클리닝 잘하는 데는 어떤 데가 잘하느냐? 막 유명한 업체, 삐까뻔쩍한 업체 그런 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에바클리닝은 이제 그 사람의 홍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로 이제 블로그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메인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에바클리닝 홍보를 해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에바클리닝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뭐 삼성 차량이나 뭐 수입차들 그 시공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맡기면은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제가 이제 고객님들께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딱 분위기가 저한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딴 데 하시더라도 가격 따지지 마시고 잘하는 데를 맡기세요. 이런 데가 좀 잘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끊어버려요. 예, 복불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돈보다는 잘하는 데를 맡기는 게 그게 그 스트레스가 해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 에어컨 냄새 해결하지 못해갖고 차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중고차로 구입한 사람은 사자마자 또 냄새 나가지고 에바클리닝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 수도 없이 겪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